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가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포함한 자국의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희토류의 미국 수출 제한에 대한 가능성도 키우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향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네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좀 지겨우시죠? 하지만 현재 미중 무역 분쟁만큼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매일 짚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정치 상황도 불안합니다. 이날 EU는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위반으로 35억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의 사임 이후 새롭게 선출된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롭게 합의안이 작성되더라도 EU는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끝내 EU가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19개월 만에 최저치인 2.26%대로 떨어졌는데,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그만큼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 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네요. 미국이 환율 절하 국가에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계 관세. 한국도 이 대상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9개 국가가 포함됐고요. 환율 조작국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환율 조작을 판단하는 기준 중 경상수지 흑자 항목 1개에만 해당됐는데요. 원래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거든요. 아마 관찰 대상국으로 한번 지정되면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재무부는 한국은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 기준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된다며 다음번 보고서 발표 시까지 이를 유지하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간단히 볼까요? 어둠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들, 키워드로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복합 테마파크 조기 착공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투자 보강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한 건데요. 완성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 달 하순경에 발표되겠지만, 어제 보고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1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는 크게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공공부문 추가 투자 방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볼 부분이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관련 내용인데요. 우선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뭐냐? 표에서 보시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10월 1단계에 이어서
12월에는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조기 착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말에 발표될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이 언급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현재 청와대는 복합 테마파크 등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신세계그룹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성 테마파크는 지난 2월 신세계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요. 총 4조 5,700억 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꿈꾸는 경기도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 송산면의 약 127만 평 부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조기 착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신세계 건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20% 넘게 견고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화성 테마파크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티플렉스와 대형 포장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8인치 웨이퍼의 그래핀 합성 성공입니다. 국일 그래핀이 8인치 대면적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단층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윤순길 충남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진행됐는데요. 150도 이하 저온에서 무전사 CVD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전사 CVD는 전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과 전기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웨이퍼상의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과학적인 내용이라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이 지난 4월 미국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로 그 신기술이고요. 지난해 11월 4인치의 합성 기술 성공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8인치 실리콘 웨이퍼의 합성을 성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그래핀이 웨어러블과 태양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일재지의 모회사인 국일재지, 현재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핀 관련주로 꼽히는 크리스탈 신소재와 상보, 대창, XINC, LMS 모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히토류 중국의 반격하드 될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이 희귀 소재인 히토류를 무역 분쟁에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히토류가 미국의 부적절한 억압에 대응하는 무기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만일 누군가 우리가 수출하는 히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장시성 남부 인민과 중국 인민 모두 불쾌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소형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에 쓰이는 히토류 자석류를 가공하고 공급해온 노바텍이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이에 히토류 대체재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도 반사의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는데 상보는 그래핀과 히토류 관련주 양쪽에 속해 주목받고 있고요. 티플렉스와 유니온 머티리얼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